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는 폭발 위험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전고체 전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휘발성이 높음과 동시에 화학적으로도 리튬과 반응성이 높은 액체 전해질과는 달리 고체의 전해질은 열 폭주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없으므로 일부러 폭발시키는 것조차가 힘든 이상적인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양산이 임박했다는 발표로 대중의 이목만 집중시킨 후 실상 생산에 진입하지 못한 채 양측이 소년이 되어버린 토요타의 전력 때문에 최근 여러 배터리 회사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눈길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관련 발표들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고체 전지의 현실성이 어느 정도로 가깝게 다가왔는지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체 전해질로 과연 액체 전해질만큼의 리튬이온 전도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는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전도도는 이제 액체 전해질만큼 다 쫓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리튬이온 전도도가 훨씬 낮으면서 여전히 화재 위험성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고분자 계열의 반고체 전지를 개발하는 배터리 회사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이것은 바틀렉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고체 전해질의 수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공정 중 발생하는 마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고체 전해질 입자의 코팅 역시 기존 전고체 전지의 문제였던 내구성 역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도요타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전고체 전지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에너지 밀도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나 중국 중심의 반고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훨씬 뛰어넘는 900Wh/L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고체 전지에서 기대하던 수명과 에너지 밀도는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고체 전지 양산과 빠른 확산에 남은 걸림돌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은 고체 전해질 가격입니다. 사실 고체 전해질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제조하기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고순도 리튬 설파이드의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킬로그램당 5천에서 10,000불에 형성되어 있으니 도저히 양산 불가한 가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리튬 설파이드가 비싸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적당한 사용처가 없었고 그에 따라 양산 공정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체 전해질 생산이란 뚜렷한 목표가 생긴 이래로 새로운 양산 공정 개발 결과 발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킬로그램당 62달러에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체 전해질 생산에 리튬 설파이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생산 공정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예 리튬 설파이드, 즉 황화리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값싼 고체 전해질 생산 공정까지 개발되고 있으며 고체 전해질이 양산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킬로그램당 50달러 가격에 이미 거의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고체 전해질에 전고체 전지 적용 성능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체 전해질 가격도 전고체 전지 생산에 걸림돌은 더 이상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흑연 대신 음극재로 사용하는 리튬 금속 포일의 적용이었습니다. 공기나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은 흑연 대신 쉽게 산화되며 폭발성이 높은 리튬을 수십 마이크론 두께의 금속 포일로 생산하여 전지 조립 공정에 사용한다는 것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리튬 금속 포일의 두께도 균일해야 하며 산화도 방지해야 하며 보관마저 까다로우므로 전고체 전지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삼성은 은과 탄소 복합체 사용을 통하여 무음극 전지라는 뛰어난 대안을 개발하였으며 도요타 역시 고분자 복합체를 사용하여 무음극 전고체 전지를 제조하는 방식을 특허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 더 우수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리튬 금속 포일을 음극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고체 전지의 양산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난 압력을 필요로 하는 고체 전해질들의 계면 형성 과정으로 대표되는 전고체 전지의 조립 공정입니다. 고체 물질인 양극재층과 고체 전해질층 간의 계면 형성을 위하여 250에서 500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고압과 200도 이하의 온도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Warm Isostatic Processing, 줄여서 WIP라고 부르는 공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간단히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로부터 음극집 전체인 구리포일, 무음극 배터리 제작을 위한 은과 탄소 복합체 필름, 나노미터 입자 크기를 갖는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과 양극재가 혼합된 양극재층, 그리고 양극집 전체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포일 등의 다층 구조 필름들을 합착한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 형태로 1차 조립을 합니다. 당연히 배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층들은 고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형성하는 계면은 배터리 구동 중에 혹은 충격에 의하여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지만 앞에서 언급한 초고압 처리를 하게 되면 계면 접착력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각 층의 밀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가해지는 압력에 의하여 배터리의 두께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그 과정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계면 형성이 미완성 상태인 파우치셀을 초고압 용기 내부에 위치시킵니다. 용기의 뚜껑을 닫고 이제 용기 내부를 액체 상태의 오일로 채웁니다. 주입된 오일이 파우치셀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유지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프레서와 히터를 이용하여 용기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일정 시간 동안 초고압 용기 내에서 에이징된 배터리는 이제 고체 층 간의 계면 접착력이 강화된 상태가 되며 충방전 과정 중에도 계면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고체 전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런데 이런 초고압 공정이 과연 전고체 전지의 대량 양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아직 구체화할 정보는 없으나 관련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공정이 절대로 먼 훗날의 이야기나 파일럿 수준 정도로 그쳐야 할 고난도 기술이 아니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웨덴의 퀸터스라는 회사가 올린 그들의 초고압 장비 홍보 영상입니다. 용도는 음식 살균입니다. 음식물 속에 포함된 미생물들을 250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에서 말 그대로 터뜨려 죽이는 장비입니다. 육류나 주스 같은 음료를 트레이에 올려놓고 초고압 장비 속으로 반자동식으로 이송하여 살균 처리를 하는 목적입니다. 소고기의 부가가치는 2차 전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무게나 부피당 가격이 현격히 낮은 주스 멸균에 초고압 장비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밀도가 높고 폭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전고체 전지에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양산성이 없다고 이제는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들은 퀸터스라는 회사가 이런 장비를 제조하는 유일한 회사도 아닙니다. 다른 회사의 장비 스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형 장비는 시간당 3200kg을 처리할 수 있는 양산 장비입니다. 고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500Wh에 해당하므로 이 장비를 이용하면 하루에 32메가와트 양에 해당하는 전고체 전지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시간, 1년 300일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도 1년에 11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용량의 전고체 전지를 이론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압력도 600메가파스칼에 해당하므로 전고체 전지 개발사들이 사용하는 압력 범위인 250에서 500메가파스칼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아마도 남은 마지막 숙제라고 한다면 양극재층, 고체 전해질 층들을 습식이 아닌 건식 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들의 안정성은 극성이 낮은 일부 용내에서만 가능한 제한을 극복하면서도 생산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건식 공정의 조속한 확보는
전고체 전지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삼성과 도요타의 기술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SDI에서 보도를 통해 발표한 건식 공정 파일럿 가동 시작 뉴스는 그런 의미에서 전고체 전지 개발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도 디테일한 항목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기존에 알려진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발하지 않는 전고체 전지의 출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